정시의 사주명리 271강은 사주간명의 중요한 자료의 하나인 정격 외에 외격에 해당하는 일행 득기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주 구성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만세력을 찾아서 생년 월일시와 남녀 구분하시고 음력, 양력도 구분하여 입력하시면은 만세력에 입력하시면 자기의 사주 구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외격의 7번째 시간인 일행 득기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외격 중의 하나인 일행 득기격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일행 득기격은 목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질 때는 곡직격이라 이름하고, 화를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행 득기격을 염상격이라 하며, 그리고 토를 근간으로 일행 득기격이 이루어질 때는 가색격, 금을 근간으로 하여 일행 득기격이 이루어질 때는 종혁격이라 하고, 수를 근간으로 하여 일행 득기격이 이루어질 때는 윤학격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일행 득기격 중에서 5가지의 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목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곡직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행 득기격은 사주의 대부분이 일간과 같은 오형으로 구성되는 경우를 일행 득기격이라 규정하고, 또 일행 득기격은 반드시 사주 내에서 관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관이 있으면 일행 득기격이 되지 않습니다. 관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일행 득기격은 종황격의 범주에 속하여 일간이 갑이면은 곱기 때문에 직이라 하고, 또 부드러우면은 을목으로서 곡이라 하여서 목으로 이루어진 종황격을 곡직격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목의 나무는 수명이 길면서 오행상 인에 배속되어 팔자의 목 오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인덕이 있고, 또 수명이 길다 하여서 곡직인수격이라 이름하기도 합니다. 이 해는 갑목일간이 지지에 전부 임목과 묘목을 본 경우입니다. 전부 목기를 보아서 관이었고, 지지에는 전부 목기를 보아서 관이었고, 목기를 보아서 곡직격을 이룬 명조가 되었습니다. 예는 곡직격 예명의 예입니다. 상관으로 설기가 아름다운 명으로서 지지는 모두 곡직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곡직격의 희신과 용신은 인수와 그리고 비겁과 그리고 식상이 희신과 용신이 됩니다. 또 기신과 구신은 재성과 그리고 관살입니다. 이 중에서도 용신은 인수와 비겁과 식상 중에서도 용신은 비겁입니다. 용신은 비겁이 되고, 또 수의 인수는 희신이 됩니다. 그리고 설기하는 화식상도 희신이 됩니다. 인수와 식상은 희신이 되고, 희신 중에서 비겁이 용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상의 역할을 적천수에서는 독상희행화지요 이화신요창이라 하여서 독상 홀로서 상을 이룰 때는 식상으로서 유통시켜야 그 명주가 변창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에서 관운을 볼 때는 운에서 52, 62에서는 전부 평관과 정관의 운이고, 정관과 평관의 운입니다. 관운을 볼 때는 기신의 운으로서
불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주의 외격의 하나인 일행득기격 중에서 화로 이루어지는 염상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염상격은 병정화 일생으로 병정화 일에 난 사람으로 화의 일행으로만 성격된 사주입니다. 병정화 일생은 지지에 인호술로 삼합하거나 사오미로 방국을 이루면서 관살인 수의 오행이 없어야 염상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염상격은 일기의 화기로 극왕을 이루게 되고 독상이기 때문에 순수하여서 부기명으로 논하지만은 그러나 건강적으로는 일행득기격의 하나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태입니다. 염상격 중에서도 같은 위치에 자리하여 방국을 이루는 사주를 사오미 방국을 이루는 사주를 상격으로 보며 다른 위치에서 모여 인오술과 같이 다른 위치에서 모여 이루어진 인오술 삼합의 염상격을 착격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염상격이라도 태양인 병화의 양일간을 우위로 삼고 정화의 음일생을 차위로 삼게 됩니다. 또 염상격의 길흉은 왕하의 화기에 순응하는 목기인 정인 편인과 봉기인 화기인 비견급제 그리고 왕한 봉기를 설하는 토의 식신상간의 운을 희신으로 삼습니다. 하지만은 기신은 금의 재운을 만나면 하는 일이 답보 상태가 되거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또 수의 간운을 만나게 되면 격은 파격되기에 기를 손상시켜 낙마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와 흉화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 밖에 기신운에서는 몸이 쇠약하여서 병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염상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합니다. 모든 일행득기격은 극과 극으로 대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로 이루어진 염상격은 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염상격의 전환격은 불같이 일어나지만은 운이 불운일 때는 어느덧 사그라들어 멸하게 됩니다. 운에서 병정화 사오미의 화기인 불이 들어오면은 대길합니다. 다음으로 불을 생하는 모군이 들어와도 길합니다. 또한 왕한 불의 기운을 설하는 토가 들어와도 좋습니다. 즉 염상격 사주가 목화토의 운으로 흐르면은 길하다 할 것이요 수가 들어오면은 흉하게 됩니다. 이는 맹렬히 타고 있는 화염에 물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화왕이 대발하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금운은 일반적으로 탈지의 운으로 보고 있지만은 간지에 따라서 길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운에서도 흉이지만은 임자, 이모, 또 개해, 개축 등 간지에 따라서 그 흉의 정도가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염상격의 사람은 열정적이며 급하지만은 예의가 바릅니다. 그리고 또 불같이 화를 내지만은 뒤끝이 없습니다. 조직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며 또 미래지향적이며 비전을 제시할 줄 알고 추진력과 세력을 형성하여서 맹렬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즉 화기의 염상격의 사람입니다. 다음은 외격의 일행득기격 중에서 토로 이루어지는
토를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가색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가색격은 무기토 일에 난 사람으로서 토의 일행으로만 성격된 사주를 말합니다. 무기토 일생은 무기토에 난 사람은 지지에 오직 진술충미만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토를 극하는 목이 있다면 가색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색이라는 단어는 가는 심을 가, 또 거둘 색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다는 의미로 이전의 농경시대를 의미하여 농로를 나타내었으나 지금의 가색격은 부동산에 전념하거나 어느 일에 전념하는 전문가의 경지와 그리고 경쟁력과 통솔력이 은연중에 뛰어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색격도 일기의 토기로 극왕을 이루게 되면서 독상이기 때문에 순수하여 부기명으로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적으로는 다른 일행 득기격과 똑같이 건강적으로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가색격의 기륭은 왕토의 토에 순행하는 화인, 정인, 화로서 이루어지는 정인 편인과 봉기인, 토인 비견급제와 왕한 봉기를 설하는 금의 식신상관의 운을 희신으로 삼습니다. 하지만은 기신은 수의 재운을 만나면 하는 일이 또 답보 상태가 되거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또 목의 관운을 만나게 되면 격은 파하게 되고 또 기를 손상시켜 낙마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와 흉화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 밖에 기신운에서는 몸이 약해져서 병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예는 완전히 가색격을 이루고 있는 예입니다. 천간과 지지에 전부 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가색격입니다. 앞의 예는 오른쪽의 대운표를 보면은 32, 42 대운의 정관, 편관이고, 지지에도 마찬가지로 정관, 편관의 대운이기 때문에 이 운에서는 불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의 예를 보면은 정관과 편관이고, 또 마찬가지로 지지에도 정관과 편관이 똑같이 오는 운입니다. 이와 같은 정관과 지지에 관의 운이 올 때는 불운이 될 것이고, 그러나 밑에 예를 보면은 정관과 편관이 오고, 여기서는 또 나누어서 정관과 편관이 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위에 같이 오는 경우보다는 분리돼서 올 경우는 그래도 관의 흉희가 덜 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이 전부 가색격이라도 정관과 지지에 같이 올 때와 이렇게 분리돼가 올 때는 일단 흉의의 대소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격 중의 하나인 일행득기격 중에서 금의 기운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종혁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종혁격은 경신금 일생으로 경신금 일에 난 사람으로 금의 일행으로만 성격된 사주를 말합니다. 경신금 일생은 지지에 사유축으로 삼합되거나 신유술로 방국을 이루면서 관살인 화의 오행이 없어야 종혁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종혁격은 일긴 건기로서 극왕을 이루게 되고, 독상으로 순수하여서 부기명으로 논하지만은 그러나 건강적으로는 다른 일행득기격처럼 불리합니다.
종역격 중에서 같은 위치에 자리하여 방국을 이루는 종역격을 상격으로 보고 다른 위치에 모여서 삼합의 종역격을 착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종역격이라도 경금의 양일생을 우위로 삼고 신금인 음일성을 차위로 삼습니다. 종역격의 길흉은 왕금의 금기에 순행하는 토인 정인 편인과 봉기 건기의 비견급제와 왕한 봉기를 설하는 수의 식신상관의 운을 희신으로 삼습니다. 하지만은 기신의 재운인 목기를 만나면은 하는 일이 답보 상태가 되거나 재물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운인 화운을 만난다면은 격은 파극되고 기를 손상시켜서 낙마가 있을 수 있고 또 각종 재화와 흉화가 따르게 됩니다. 그 밖에 기신운에서는 신약하여서 병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외격의 하나인 일행득기격 중에서 수로만 대부분 이루어지는 윤하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윤하격은 인계수 일생으로서 인계수 일에 난 사람으로 수의 일행으로만 성격된 사주를 말합니다. 이 윤하격은 지지의 신자진으로 삼합하거나 해자축으로 방국을 이루면서 관살인 토의 오행이 없어야 윤하격이 성립합니다. 토의 오행이 없어야 윤하격이 성립합니다. 이 윤하격은 일기의 수기로 극왕을 이루게 되고 독상이기에 순수하여서 부기명으로 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적으로는 다른 일행득기격처럼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윤하격 중에서도 같은 위치에 자리하여 방국을 이루는 사주를 상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위치에서 모여진 삼합의 윤하격을 착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윤하격이라도 임수의 양일간을 우위로 삼고 계수인 음일간을 차위로 삼습니다. 또 윤하격의 길흉은 왕수의 수기를 돕는 금의 정인 편인과 봉기 수기의 비경급제와 그리고 왕한 봉기를 설하는 목의 식신상관의 운을 희신의 운으로 삼습니다. 하지만은 기신의 재운 화기를 만나면은 하는 일이 답보 상태가 되거나 또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운인 토운을 만나면은 격은 파극됩니다. 그리고 또 기를 손상시켜서 낙마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와 흉화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 밖에 기신운이 되면은 몸이 약해져서 병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행득기격의 각각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염상격입니다. 위의 것은 염상격입니다. 오미 합을 이루어서 화국을 형성하여서 병화일간이 지제 전부 화를 보아서 염상격을 이룬 경우입니다. 중간의 것은 종혁격으로서 경금일간의 지제 전부 금을 보아서 종혁격을 이룬 경우입니다. 밑에 얘는 임수일간이 신자 합수가 되어서 지제 전부 수를 보아서 임수일간이 윤합격을 이룬 예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71강으로
일행 득기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